수십억 그런데 생활비가 없다? 아니 저는 정말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건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시대의 영웅이 우리 눈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저 김준석, 오늘 이 기가 막히고 씁쓸한 진실을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최근 며칠 대한민국 언론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2002 월드컵 영웅 이천수 선수가 오랜 지인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액수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빌린 1억 3천만 원을 갚지 않았고, 심지어는 수상한 투자 사이트를 소개해 5억 원의 추가 피해까지 입혔다는 혐의입니다. 하지만 정말 기가 막히고 또 가장 아이러니한 점은 이 반응이 우리가 아닌 바로 일본에서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사커 다이제스트, 데일리 스포츠 같은 일본 매체들이 일제히 이 소식을 전하며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놀라움이야말로 시청자 여러분, 모든 것을 비추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자 가장 투명한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왜 일본은 이토록 경악하는 것일까요? 2002 월드컵 영웅이 생활비가 없다고? 아니, 최소 수십억은 벌었을 텐데. 왜 이런 일본 대중의 반응이 그토록 큰 공감을 얻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놀라움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논리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적인 무대에서 뛰었던 선수입니다. 스페인 라리가, 네덜란드 에레디비시를 누겼습니다. 사우디와 일본 무대에서도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자, 월드 클래스 선수였습니다. 이런 선수가 수십억, 아니 그 이상의 돈을 벌었을 거라는 건 그건 추측이 아니라 상식입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수가 고작 생활비가 없어서 돈을 빌린다? 이건 논리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상식이라는 이름의 퍼즐에서 도저히 끼워 맞출 수 없는 이상한 조각인 셈이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일본의 그 놀라움은 그래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탄결입니다. 선고입니다. 이천수라는 선수의 행위가 단지 법률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넘어 인간의 보편적인 상식선에서조차 비정상이라는 가장 통렬한 고발인 셈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그의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우리 기억 속의 레전드를 현실 속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존재로, 설명 불가능한 하나의 사례로 전락시킨 겁니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일본의 그 상식적인 의아함이야말로 이천수라는 비극을 가장 아프게 찌르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아이러니한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일본 언론이 가장 순수한 놀라움으로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기억을 되짚어 보시죠.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조 추첨 당시 이천수 선수가 일본을 향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일본은 월드컵에 안 나가는 게 낫다. 그렇습니다. 승자의 위치에서 내려다보듯 내뱉었던 오만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그 발언의 피해자였던 그들이 이제는 그의 처참한 몰락을 전 세계에 타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잔혹한 역할의 전복입니다. 불과 몇 년 전 심판의 자리에 있던 사람은 이천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심판대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심판하는 자는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한때 그토록 얕잡아봤던 바로 그들입니다. 일본은 굳이 그를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객관적으로 담담하게 이 사실을 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실 자체가 그 어떤 날선 비난보다도, 그 어떤 의도적인 조롱보다도 가장 완벽하고 가장 통렬한 복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의 가장 깊고 가장 어두운 본질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이천수 선수의 문제는 글쎄요, 단순히 돈이 없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가 선수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모든 면에서 총체적으로 파산했다는 점입니다. 첫째, 재정관리의 완전한 파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페인, 네덜란드, 사우디, 일본까지 전 세계를 누비며 벌어들인 그 천문학적인 돈, 그 많던 돈은 다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수십억을 벌고도 당장의 생활비가 없어서 손을 벌려야 한다는 이 현실 자체가 한 인간의 인생 경영이 얼마나 처참하게 실패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건 마치 겉보기엔 화려한 성을 지어놓고 그 기초는 모래로 쌓아 올린 것과 같습니다. 은퇴라는 바람이 불어오자마자 모든 것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과거의 영웅이라는 이미지는 산산조각 나고 대신 자신의 미래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못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개인의 초라한 모습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의제, 신뢰의 파산입니다. 이건 돈 문제보다 더 심각합니다. 고소장을 보십시오. 고소인은 사업 파트너가 아닙니다. 바로 오랜 지인, 그가 가장 힘들 때 기꺼이 지갑을 열어준 친구이자 은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돈을 갚지 않고 연락까지 끊어버렸다? 이건 인간관계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신뢰는 유리와 같습니다. 한번 깨지면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 즉 믿음과 의리가 그의 손에서 완전히 박살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최악의 파산입니다. 바로 도덕성의 파산입니다.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준 은인에게 사기성 투자 사이트를 소개했다는 혐의. 아니, 이건 정말이지. 이건 더 이상 실수가 아닙니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배신입니다. 자신을 믿어준 사람의 등 뒤에 칼을 꽂은 격입니다. 인간으로서 절대 넘어서는 안 될 금단의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보루, 그 인격의 완전한 파산 선고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천수의 이 비극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라운드 위에서의 영광이 은퇴 후의 명예로운 삶을 결코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뼈아픈 진실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라운드를 누빌 우리의 다음 세대 선수들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악동, 그의 선수 시절 내내 따라다녔던 별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팬들은 그의 천재성과 함께 폭발했던 그 거친 반항아적 기질을 때로는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씁쓸하게 인정해야만 합니다. 레전드가 되었던 그 악동은 결국 끝까지 어른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일본의 그 놀라움은 결코 조롱이 아닙니다. 그것은 차라리 탄식에 가깝습니다. 위대한 재능이 위대한 마무리를 짓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운 애도입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연합니다. 이 비극은 축구의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오직 이천수라는 한 인간의 비극으로만 설명될 뿐입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한때 적이었던 상대마저 당신을 보며 이해할 수 없다고 안타깝다고 말할 때 바로 그때가 당신이 인생의 가장 깊은 바닥에 추락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오늘 한 개인의 실패는 우리 축구계 전체에 너무나 값비싼 교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진실을 똑바로 마주하고 다음 세대 선수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은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저 김준석의 관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비극이 여러분께는 어떤 생각을 남겼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뜨거운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 뵙겠습니다.